정신을 차려보니 좋아하는 남성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 나만 애태우고, 나만 질투하고, 나만 처량해지고, 나만 힘들어하고, 그래도 그 사람 생각에 미소 짓는 이런 게 짝사랑의 묘미 아니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자아입니다. 저는 인터넷 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재밌게 대변해주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한 밈은 오늘 소개할 책과 영화와 관련된 것들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짝사랑입니다. 오늘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그리고 로브 라이너 감독의 영화 플립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짝사랑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이들 사이의 사랑과 전쟁인데요. 정말 재밌는 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아이들끼리 조잘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소식을 전한다는 표정으로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누구랑 누가 사귀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막 흥미진진하게 듣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상황의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짝사랑과 첫사랑으로 인해 혼자 소갈이를 하는 친구들은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관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책과 영화에서 등장하는 두 주인공들의 실수를 짚어보며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뽀잉. 먼저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1936년 조강 5월호에 발표된 단편 소설인데요.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 한국의 농촌입니다. 소설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시골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여주인 점순이의 포악한 면이 드러나서 놀라기도 합니다. 암탉 볼기짝 때리기, 수탉 닭싸움 붙이기, 닭싸움 보면서 호두기 불기. 점순이는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감자를 삶은 것도 아니라 아궁이 앞에서 열심히 구워서 남주에게 갖다 주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점순이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감자를 건넬 때 했던 말이 큰 실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거 내가 구웠는데 같이 먹을래? 되게 맛있어가 아니라 본감자가 맛있단다. 니네 집엔 이거 없지? 였는데요. 현재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간 당연히 있는 호감도 다 까먹기 마련입니다. 점순이가 남주의 상황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사랑 표현법만을 내세웠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잠깐 영화 플립으로 넘어갈까요? 플립은 웬들린 벤 드라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플립의 원제목은 플립드, 즉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여주인 줄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남주 브라이언의 마음이 뒤집혔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배경은 1960년대 미국의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7살의 줄리는 브라이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약 7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동백꽃의 점순이와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줄리는 언제나 브라이언의 마음을 자세히 살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줄리가 아니라 브라이언입니다. 줄리를 싫어했던 영화 초반부와 달리 후반부에 다다를수록 브라이언은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얘를 좋아할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줄리의 마음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심한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후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브라이언은 줄리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그녀의 주변을 맴돌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뿐입니다. 만일 브라이언이 줄리에 대한 호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줄리의 마음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사랑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면 그들의 사랑은 더욱 빨리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책과 영화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소설은 점순이가 남주의 어깨를 떠밀며 동백꽃밭에 폭삭 눕는 것으로, 영화는 줄리와 브라이언이 함께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생강나무의 꽃이 노란색인 것으로 보아 작가 김유정이 두 사람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을 나타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자연물 플라타너스 나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줄리가 가장 좋아하던 나무가 플라타너스였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베어질 때 브라이언은 눈물을 흘리는 줄리를 냅두고 떠나고 말죠. 이후 브라이언은 플라타너스 나무 모종을 줄리의 앞마당에 심음으로써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인데요. 점순이는 공감의 단계까지 나아가진 못했지만 브라이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줄리의 마음에 공감했고
있기에 훨씬 따뜻하게 쌍방향적 사랑과 우정을 모두 이룰 수 있었죠. 공감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가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느낌을 말합니다. 곧 감정이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감정이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게 되고 나아가 사랑의 감정을 나눌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함께 알아볼 독일의 심리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립스인데요. 립스는 공감은 타자의 마음에 투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타자 마음의 문제 해결은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모방하는 것, 즉 공감에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으로 나 자신을 투사하여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내 심리적인 상태를 유추하여 상대방에게 투사하면 되죠.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사랑은 순풍을 만난 것처럼 평화롭게 나아갈 겁니다. 꼭 사랑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인간관계든 이러한 공감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건조하고 팍팍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표현했을 것 같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예쁜 표현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지금 짝사랑 혹은 첫사랑 중이라면 이번 주엔 소설 동백꽃과 영화 플립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치 달달한 솜사탕을 먹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자아였습니다. 안녕.